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강화뉴스 대표 맡고 있는 박흥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곳이 연미정 바로 밑에 있는 황영장군이라고 하는 분의 택지예요. 옛날에 이렇게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황영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집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강화의 평화의 문제, 왜 강화에서는 이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 선생님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갖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월곶 포구예요. 포구. 옛날에는 포구였었어요. 그 배들이 많이 여기에 이렇게 정박을 하고 여기에서 물건을 싣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던 포구였고요. 여기에서 배를 타면 서울까지 가는데, 배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이면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강화에서 자동차를 타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배를 타면은 서울까지, 서울 마포까지 한강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서울로 가기가 편했던 것이 바로 강화였고, 강화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월곶 포구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들이 많이 없죠. 뒤에 이제 돌아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논이고 집들이 이제 덤성덤성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곳이 고려시대 때부터 해서 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1950년대까지 강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 중에 하나예요. 자, 혹시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무슨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하시고, 질문은 이런 질문하면 창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어쨌든 최고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연미정이라고 하는 정자예요. 연미정. 제비연자 해서 제비꼬리, 밑자는 꼬리 밑자, 한문인데 제비꼬리라고 해서 연미정이라고 하는 정자예요. 이 연미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아까 밑에 우리가 황영장군 택지, 그게 잠깐 설명을 했죠. 그 황영장군이 이를테면은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아주 명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이게 고향인 여기 강화로 낙향을 하니 임금이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서 지어준 정자가 바로 연미정이라고 하는 정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을 바라보게 되면 저기가 어디? 북한의 어디? 개풍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개풍군. 북한의 개풍군이고, 개풍군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개성이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섬이 유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유도. 일명 뱀섬이라고 그래요. 뱀섬. 그 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뱀섬인데, 저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들어갈 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뱀이 너무 많아서. 아니, 땡. 저기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저기는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파주시부터 시작해서 여기 강화도, 서도면, 보름도까지를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민간인들의 한해서는 들어갈 수가 있고, 군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 군인들이 총 들고 강에 들어가게 되면 혹시 북한군하고 우발적으로 총격이 일어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군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대신에 총을 가지지 않은, 무기를 가지지 않은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한강하고 중립수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북 분단 현실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에서 배를 타면 개풍군까지 뱃길로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20분. 그때는 통통배가 아니었죠. 통통배가 아니라 전부 다 돛담배였었어요. 돛담배. 그래서 여기에서 월곶 포구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개풍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돛담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노를 젓기도 하는데 한 20분이면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나중에 고려천도공원 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입니다. 더 설명을 보니까 이게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아까 전에 무슨 질문하고 싶다. 잠깐만. 저기 여기 넘어가지고 북한으로 간 사람이 있나요? 이번에 그 여러분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 뉴스 보셨죠? 들었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연미정 밑에 아까 전에 있는 거기 배수구를 통해서 북한으로 간 거예요. 헤엄쳐서. 어떻게 갔는가 하면 밤에 저 아까 전에 설명했던 유도 쪽으로 갔다가 유도에서 다시 그 헤엄을 쳐서 저쪽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거죠. 개풍으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여기 성벽에 구멍 뚫려 있는 거랑 여기 밑에 뚫려 있는 거는 왜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돌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밑에 뚫려 있는 것은 좀 크게 구멍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포대예요, 포대. 대포를 쏘는 포고, 예, 뭐 그 천자총통, 뭐 현자총통, 그런 대포 이름이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갖다 밑에다 놓고 이렇게 들어오는 적들에 향해서 사격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성벽 가운데 뚫려 있는 것, 저거는 총안이라고 그래. 총안. 총을 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서 보게 되면 총안을 잘 살펴보면 이게 위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바탕이 그래요. 저기에는 활을 넣고 활이나 총을 갖다 이렇게 놓고 들어오는 적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옆에 이렇게 쭉 그 갈라져 있는 이제 저걸 열하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덮여 있는 덮개석을 갖다 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를 통해서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돌을 갖다 이렇게 던지거나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대, 월곶 돈대의 성벽처럼 둘러싸여 있는 것은 적으로부터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경계하고 또는 군인들이 전투를 갖다 이렇게 하던 그런 곳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저 건너편 북한에 대해서 뭐 혹시 궁금한 점 없나요? 그 북한 빨간 이 리본이랑 빨간 스카프. 안 낀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그 북한의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빨간 색깔의 그 스카프를 매는 것은 소년 저기대라고 하는 학교에서 뭐 우리나라로 지금 다물단 들어봤나? 다물단? 뭐 하여튼 학생들 그렇게 굉장히 규모가 큰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더 질문은 없으면은 우리 그 뭐 이 정도로 하고 좀 자리 옮겨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이 고려고종 사적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고려고종 사적비가 아니라 이 공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고려천도 공원. 무슨 뜻이에요? 고려라고 하는 이름은 알죠? 천도는 뭔가 옮길 천자, 한문이에요. 옮길 천자에다가 도는 도읍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도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를 옮긴 공원이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고려천도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려고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 바로 개성에서부터 이 강화로 수도를 옮긴 것이죠. 왜 옮겼을까요, 수도를? 그렇죠. 몽골군이 침을 했기 때문이죠. 몽골군이 고려고종 임금 전부터 우리 그 고려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쳐들어오기도 하고, 한번 쳐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그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야말로 짓밟았던 몽골 군대였는데, 이 몽골군의 침략이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고려가 수도를 개성으로부터 강화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곳이 지금은 고려천도 공원이지만 옛날 이름으로 하면은 승천포라고 그래요. 승천포. 하늘로 날아오를 승자에다가 그다음에 하늘 천자. 그러니까 임금이 도착한 곳이다라고 해서 승천포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전에는 여기를 다 제포라고 불렀어요. 제포, 제물포 하듯이 제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을, 그런 지명으로 승천포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던 곳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한국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강화를 내려오려고 그러고 강화에 있는 사람은 북한 사람을 막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총격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앞에 보이는 철조망이 있는 이쪽에서 남한과 북한이 많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총격전을 벌였던 그런 곳이고, 북한에서 밤에 몰래 이쪽 남한 쪽으로 탈출을 하려다가 전복되어서 배가 이렇게 넘어져서 강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철조망들 있잖아요. 이 철조망들이 언제 찾았을까요? 한국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또 고려시대? 아니지. 이 철조망이 쳐진 것은 저 맨 바깥쪽에 있는 철조망이 쳐진 게 2000년대에 들어가서 쳐진 거예요. 그전에는 저런 철조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맨 안쪽에 있는 철조망은 작년에 만든 거예요. 질문. 2000년대에 철조망 한번 세웠는데 작년에 왜 또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선생님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철조망이 보게 되면 삼중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왜 철조망을 다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부터 12년 뒤가 되면 여기는 이 철조망은 12년 뒤에도 이 모습일까? 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네. 적어도 남한과 북한이 지금처럼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철조망으로 서로를 단절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 철조망과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라져 산 지가 몇 년일 것 같아요? 70년. 1953년 7월 27일부터 치면은 68년이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었던 데부터 치면은 70년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70년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남한과 북한처럼 분단되어져 있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뭐 두 개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자리 옮겨 볼까요? 자, 오늘 뭐 선생님도 이렇게 많은 준비들을 갖다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갖다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평소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강화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대단한 어떤 자랑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 통일이 언제 될까?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올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10년도 채 안 남았어요. 아마 몇 년 사이에 남한하고 북한은 분명히 사이가 좋아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 강화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북한하고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평화가 밥이다. 평화로워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평화로워야만이 우리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강화에서 평화를 갖다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재미없는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함께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되게 가깝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알아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이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그 밖에는 강이 있으니까 멀다는 느낌이 한 번 더 든 것 같아요. 여기서 살면서 잘 모르던 것도 오늘 알게 되고
북한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도 교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교류가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북한과 통일하면 이제 러시아랑 같이 가까워지잖아요. 그 러시아랑 왔다 갔다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북한이랑 만나면 북한의 이제 원조어 그 사투리 있잖아요. 그걸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것들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역사 같은 거. 우리랑 많이 다르니까 70년 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북한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싶어요.